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WM센터 김미경 수석입니다. 오늘은 전문직 고소득자인 개인병원 A 원장님의 상담 사례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과 자산 운용을 통해 현금 자산이 많이 늘어난 A 원장님의 경우 사업소득과 더불어 금융소득으로 인해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A 원장님은 2023년 연 3억 원의 사업소득 금액과 15억 원의 금융자산을 세전수익률 3%의 은행 예금으로 운영하여 연 4,5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원장님처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라는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은행에서 세전이자 4,500만 원 중 15.4%의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693만 원을 차감한 세후의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분인 2,500만 원은 원장님의 사업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원장님은 절세 대책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의 경우처럼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고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 인별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계산하여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쉽게 말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될 때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A 원장님은 금융소득 4,500만 원 중 2천만 원 초과분인 2,500만 원을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65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절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이외에 건강보험료도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인 원장님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 177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단순 계산하면 약 1,585만 원으로 실제 세후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A 원장님께는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과세와 세금 우대 금융상품을 최우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먼저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기준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사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거나 만기 시점을 분산하는 전략도 제안드렸습니다. 투자 환경이 변화하면서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서 어떤 종류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기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